그 설명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수술하고 나서 도수의 정확성은 그 어떤 렌즈들보다 좋을 것이며 단초점 렌즈만큼 선명하지만 중간거리 시력도 확보가 되며 다초점 렌즈들처럼 야간에 빛 번짐이 있지도 않고 성격이 예민한 사람들한테서도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는 이런 렌즈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을 하는 바를 저도 이제 검토를 해봤죠. 미국 사이트들을 제가 좀 뒤져봤습니다. 밤이 되면 도로 표지판에서 유령처럼 약간 이렇게 번져 보이는 현상, 그 현상이 보이고 있다. 내 시력이 3에서 5피트 정도가 보인다고 하고 그 외에는 다 블러리. 안녕하세요. 하얀과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집어넣는 인공수정체 중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인공수정체죠. LAL 렌즈라고 하는 Light Adjustable Lens죠. 이 렌즈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학회에 다녀오면서 이 렌즈에 관련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 렌즈가 정식 출시가 되면서 제한된 병원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병원들에서만 이제 정보를 올리고 있는데 홍보를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과장된 정보를 가지고 환자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좀 이런 점들도 있어서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런 영상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과거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혁신적인 렌즈고 굉장히 좋은 렌즈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오랫동안 저도 도입을 검토를 했었던 렌즈기는 한데 사실 검토를 해보면 해볼수록 의문점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거를 홍보를 하는 도입한 병원들에서는 그런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병원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었던 이런 것들을 좀 환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LAL 렌즈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인공수정체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우선 검사는 똑같이 합니다. 일반적인 백내장 렌즈로 수술을 할 때랑 똑같이 검사를 하고 일반적인 백내장으로 했을 때랑 비슷한 도수를 우선 하나를 선택을 해서 눈 안에 집어넣고요. 눈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자외선을 쪼개 됩니다. 자외선을 쪼개 되면 렌즈 모양 변화를 유도해서 남아있는 굴절 이상을 교정시키는 게 이 렌즈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오차가 남아있다 그러면 또 UV를 쏘고 해서 최종적인 도수에 다다르게 되면 잠궈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자외선을 쬐더라도 모양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은 그대로 유지가 계속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수술을 하는 병원들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기성 제품의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했을 때는 도수의 오차 가능성도 있고 도수의 오차가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0.25디옵터 이내로 맞추는 거는 거의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기존 제품을 그냥 기성 제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비스포크 같이 맞춤 제작을 하는 혁신적인 렌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영업하는 직원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헨스 인공수정체 정도보다는 더 넓은 범위를 볼 수가 있고 BBT나 POC 정도보다는 좀 못 보는 정도다. 어느 정도 중간 거리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렌즈를 이제 도입한 병원에서는 에드 파워라 그러죠. 뭐 중간 거리를 볼 수 있는 파워가 뭐 1점 몇 디옵터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설명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수술하고 나서 도수의 정확성은 그 어떤 렌즈들보다 좋을 것이며 단초점 렌즈만큼 선명하지만 중간거리 시력도 확보가 되며 다초점 렌즈들처럼 야간에 빛 번짐이 있지도 않고 성격이 예민한 사람들한테서도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는 이런 렌즈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렌즈의 도입을 검토를 하면서 활용도 면이나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든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노안 교정 렌즈라고도 많이 광고들을 하고 있는데 노안 교정이 될 정도로 다초점 렌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초점 렌즈인지 다초점 렌즈인지 우선 궁금하잖아요. 이 렌즈가 다초점 렌즈라고 한다면 노안 교정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단초점 렌즈라고 하면 노안 교정용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단초점 렌즈인지 다초점 렌즈인지 궁금해서 먼저 물어볼 수 있는 데는 업체 측이겠죠. 국내 업체는 당연히 도입한 병원들과 함께 이 렌즈는 마치 노안이 교정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국내 업체는 사실 믿을 수가 없었고 해외 본사에다가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큰 기업들은 대부분 SNS 공식 계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LAL 렌즈, LAL 플러스라고 하는 이 렌즈가 단초점 렌즈냐 다초점 렌즈냐 라고 메시지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죠. 두 가지 다 단초점 렌즈입니다 라고 공식 답변이 왔었고요. 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백내장 수술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 중에 한국보다 먼저 미국에서 렌즈들이 출시가 되고 더 대규모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게 되는데, 텍사스의 샤논 왕이라고 하는 안과 의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서 댓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안과 의사인데 이 렌즈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 렌즈가 단초점 렌즈라고 생각하냐 다초점 렌즈라고 생각을 하냐. 실제로 이 렌즈를 사용하고 도입하는 의사들이 워낙에 다초점 렌즈처럼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미리 도입을 해봤던 이런 의사에게 제가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봤었는데, 여기서도 답변이 온 걸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아이엔스 렌즈처럼 이렇게 좀 초점 범위가 넓은 렌즈인 것처럼 작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 그냥 단초점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엔스 렌즈에서도 보통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 아이엔스 렌즈로 수술할 때도 제가 단초점 렌즈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단초점처럼 나오는 결과들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서 다초점처럼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거의 과장 광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LAL 렌즈를 썼을 때 결과가 딱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초점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렌즈들은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이 되다 보니까 국내에 수입 허가를 받을 때 이 렌즈의 성능을 보고 보험 혜택이 적용이 되는 렌즈로 허가가 날 것인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렌즈로 허가가 날 것인지 이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모든 단초점 렌즈들은 다 보험 적용이 되면서 수입이 될 때 단초점 렌즈라는 항목으로 수입이 허가가 나서 사용이 되게 되고요. 다초점 렌즈 또는 단초점 렌즈 중에 난시가 교정이 되는 렌즈들은 비급여 렌즈로 허가가 나면서 수입이 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식약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누구나 이제 열람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허가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LAL 렌즈도 다초점 렌즈인 것 마냥 여기저기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허가 내용을 보시면 이 LAL 렌즈는 난시 교정 렌즈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용 목적도 난시를 교정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흔히 우리가 단초점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단초점보다는 조금 더 초점 범위가 넓다라고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비급여 렌즈로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엔스라고 하는 렌즈는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난 게 다초점 렌즈로 허가가 나왔습니다. 단초점 같은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초점 심도 확장을 통해 중간거리 시력의 교정을 포함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용 목적에 되어 있거든요. LAL 렌즈도 만약에 노안 교정이 정말 되는 다초점 렌즈 정도의 기능이 있는 렌즈라고 입증이 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초점 렌즈로 허가가 났을 텐데, 단초점 난시 교정용 렌즈로 허가가 난 걸 보면 이 렌즈를 설명을 할 때 애초에 다초점으로 중간거리가 무조건 보일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는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주장을 하는 바를 저도 이제 검토를 해봤죠. LAL 렌즈 한국에 런칭할 때 심포지움에 가서 미국에 있는 의사가 와서 설명을 하는 것도 직접 들어봤었고요. 이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단초점 렌즈는 맞는데 UV를 쏴서 모양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모양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수차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중간 초점 범위를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 렌즈가 중간거리가 보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는 아이엔스 렌즈나 프리시즌 고 같은 단초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중간거리를 조금 확보를 하는 이런 렌즈들과 비슷한 컨셉이라고 기본적인 원리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아이엔스랑 프리시전이 그럼 도대체 어떤 원리냐?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의 렌즈들은 광학부의 단면을 옆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뒤에 있는 곡률이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아이엔스 같은 렌즈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것 같지만 끝에서 약간 휘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휘어짐을 주면서 렌즈의 일부분을 약간 볼록하게 만들어서 도수를 변화시켜서 그 부분으로 가운데를 좀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이 렌즈들의 컨셉이에요. 아이엔스 렌즈는 중심부 1mm 정도를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볼록하게 만들어서 중간 정도의 거리를 좀 볼 수 있도록 확보를 해놨고요. 프리시즌 고라고 하는 렌즈는 3mm 정도에서 표면 변화를 줘서 중간 거리를 볼 수 있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두
두 렌즈 다 한 부분을 약간 더 볼록하게 만들어서 중간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놓은 렌즈거든요. LAL 렌즈의 업체 직원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달걀 같은 모양이 UV를 쏘게 되면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거는 도수를 높여주는 거죠. 렌즈의 도수를 높여준다는 거는 환자 눈의 원시 도수를 줄여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수술을 하고 나서 직후에 원시로 오차가 생겼을 때는 원시를 줄여주기 위해서 UV를 쏴서 이런 식으로 렌즈를 볼록하게 만들어주게 되고, 아이엔스랑 뭐 다른 렌즈들처럼 중간 거리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포지움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던 의사도 오히려 수술 직후에는 약간 원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UV를 쏴서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줘야 중간 거리의 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게 원시로 오차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근시가 생겼는데 이거를 도수를 맞춰준다, 그럼 오목 렌즈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 중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못 얻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시로 우리가 오차를 인위적으로 그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때 당시 의사는 플러스 0.5디옵터의 원시를 추천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려면 우리가 수술 전에 의도했었던 것처럼 모든 환자에서 수술 결과가 플러스 0.5디옵터 정도로 나와줘야지 중간 거리까지 제대로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의도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0.5디옵터로 남길 수 있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런 렌즈로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겠죠. 다른 렌즈로 수술을 해서 의도한 대로 정확히 맞춰주면 될 것인데, 그게 안 되니 우리는 이런 렌즈를 만들었다. 근데 이 렌즈의 최대한 성능을 발휘를 하려면 플러스 0.5디옵터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UV를 쏴서 원시를 줄였을 때 중간 거리까지 확보가 된다. 그럴 바에는 왜 그럼 이 렌즈를 사용하는 거죠? 물론 도수가 마이너스 쪽으로 나서 시력이 좀 떨어지는 거를, 또는 도수가 원시 쪽으로 너무 많이 생겨서 시력이 떨어진 거를 교정시켜주는 데는 저는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 렌즈에 분명히 그런 제한점이 있다라는 점이 제가 이제 이 렌즈를 좀 검토를 하면서 의구심이 들었었던 부분이었고요. 모든 렌즈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처음에 렌즈 나올 때는 다 좋다 그래요. 다 좋다 그래서 막상 사용을 해보면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피드백도 안 좋은 피드백 나온 경우 되게 많거든요. 국내에선 사실 이 렌즈를 수술을 해본 분들의 뭐 후기를 저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미국 사이트들을 제가 좀 뒤져봤습니다. 마지막 이 락인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괜찮아서 자 그럼 이대로 갑시다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했더니 다시 변해버린 거예요. 이 렌즈에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점 중에 마지막 한 가지는 렌즈의 재질적인 문제거든요. 몹쓸 렌즈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찍은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